저는 MD고요. 지금 이제 개인 로컬 클리닉 운영하면서 요즈마 BHT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즈마 캠퍼스 내 BHT는 우선 투자 중개를 위한 심사도 하고요. 와이즈만 연구소와 기술 중개 그리고 인큐베이션, 에듀케이션까지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를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업화를 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가 저희 팀과 제가 이제 게이트웨이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한 건 그냥 좀 다양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특허를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술가치평가사라고 해서 이제 그 심사할 때 밸류에이션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는 바이오헬스 테크놀로지의 트랜스퍼 오피서 내지는 밸류에이터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사로서 딴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왜 딴짓을 하는지. 이 강의를 맡기 전에 어떻게 보면 코스가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의대를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그 융합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의대생들 교육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많은 의대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많은 또 반면에 자기의 분야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폴리클리닉 저희 이제 본과 2학년이죠. 폴리클리닉 돌기 전에 중간에 입문 수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프랙티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에 있는 많은 의사들 중에 비임상, 그러니까 의사로서 창업 내지는 의사로서 다른 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의사가 창업을 한다, 뭐 포지션이 어떻다, 얼마나 하고 있다는 자료는 저보다는 아마 지능원이 더 많으실 거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료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창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의협 내에서도 카운트가 안 되고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한 뭐 20몇 명?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또 전부 창업이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약간 발만 담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하면서 지금 이제 끝을 내느냐 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통계치가 없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사가 임상을 하지 않고 메디컬 프랙티스를 안 하고 메디컬 인더스트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저도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의사의 역할이 바뀐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why가 없더라고요.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 그 당위성을 느끼지 않으면 과연 의사들이 창업을 하겠냐라는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느냐의 당위성에 대한 뭐 책자를 좀 찾았을 때 다행히 그런 책자가 있었고요. 그 책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의사라면 저런 형태였죠. 옛날 과거의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인 계급 정도로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요. 대면해서 치료하는 게 먼저였고요. 뭐 현재 이 정도. 근데 미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의사들이 몇 %가 되느냐가 의사 창업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헬스케어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는 우선 크게 4개로 잡는다고들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이거를 실감해서 공감을 했을 때 의사들이 과연 기업가 정신, 엔트프레니어십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의사 창업에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주화.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는 민주화의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더 그 디시전 메이킹의 결정의 과정에 환자들이 개입을 하는 과정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디컬 프랙티스만 하게 된다면 본인이 디시전을 내려서 오더를 주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그때 굳이 뭐 메디컬 프랙티스만 해도 의사로서의 지위라든지 전문가적인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트렌드가 바뀌어서 민주화적인 개념, 그러니까 환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저는 또 인더스트리가 되게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환자와 의사 간의 인포메이션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 같은 건 없었거든요. 물론 국내는 아직 없지만 미국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닥터와 닥터를 연결해주는 포털 사이트, 환자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 그럼 결국은 그것들이 다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우리 항상 얘기하는 글로벌 하는데 이제 국가의 경계가 없어진 점도 의사들이 조금 더 인더스트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당위성들의 인식. 세 번째가 범용화인데요. 범용화가 되면 의사들이 의사 일을 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죠. 범용화됐다는 얘기는 옛날에 당뇨 기계를 반드시 병원에 가서만 체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환자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자들이 자신의 허트레이트를 재고 그거에 대한 레코멘드를 받을 수 있는 IT 솔루션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픈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환자를 더 건강하게 케어하는 부분. 이 네 가지 트렌드를 인식한다면 의사들이 과연 내가 메디컬 프랙티스만으로 앞으로의 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첫 시작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최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의사들이 아직 창업에 대해서 많이 꿈을 꾸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처럼 이제 딴짓하는 의사들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모일 정도라면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컬처 자체가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 된 이유가 뭐 예전에는 뭐 히포크라테스니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요즘에는 태양의 후예 강모현 역으로 분한 송혜교 씨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번에 의대생들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강의를 하는 편인데 의대생들한테 의대를 왜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부분이 엄마가요. 내지는 국영수를 잘해서요.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잡에 대해서 비전이 특별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메디컬 스튜던트가 됐다면 그 메디컬 스튜던트가 된 학생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잡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의사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잡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과연 의사가 그냥 메디컬 프랙티스만 하면 되지 아무리 그런 메가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도 의사가 없어지겠냐? 라는 게 제가 개원의로서 만약에 한 지역구의 의사분들 만나면 95%, 그리고 5%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상태거든요. 근데 반드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우선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많은 형태의 프로페셔널을 변하게 했습니다. 우선은 오토메이션, 자동화된 것들이 많다는 거. 옛날에는 혈압을 의사가 쟀어요. 과거에 1800년대 처음 이제 청진기가 개발되고 혈압계가 개발됐을 때. 근데 지금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제는 심지어 일반인들도 다 전자혈압계로 되죠. 근데 그게 전자혈압계가 없었다면 혈압을 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테크놀로지의 변화, 그리고 혁신들. 혁신의 대표적인 게 이번에 어플 얼라이브코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ECG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허트레이스 기록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병원에 와야 됐고 비싼 심전도 기계를 통해서 카디올로지스트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야지만 진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거죠. 그리고 우선은 프로페셔널의 일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라 그러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교육을 받은 형태였어요. 도제식. 근데 지금은 이제 루틴화 됐죠.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비슷한 일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본인들만의 기술이 주변의 경쟁자들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핏빗이라는 도구가 핏빗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지털 만보계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핏빗이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있어지는 운동량이거든요. 근데 운동량을 계산을 하고 나서 끝이 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 운동량을 통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앞으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의 경쟁자가 의사였다면 지금은 기계, 더 넓게는 피트니스까지 넘어지는 거죠. 그런 의사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전문직에서 국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고용 모델이 생긴다는 거. 이 다양한 고용 모델이 생긴다는 건 아마 이제 세계화와도 연결이 있을 것 같고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 뭐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접근력이 강해진다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들의 펌,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협회나 뭐 변호사협회나 회계사협회나 이런 펌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도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다양화된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문성 자체가 옛날에 크래프트였죠. 수공예, 너와 나가 서로 공부하고 공유하는 거. 근데 그게 점점 더 스탠다이제이션 되고 이게 시스테마이제이션 되면 나중에는 외부화된다는, 결론적인 거는 의사가 창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여기 있는 거죠. 외부화되고 있고 온라인, 차지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차지를 못 받는 온라인. 이 차지를 못 받는, 우리나라는 아직 온라인이 안 된다고 우선 전제를 준다면요. 차지를 못 받는 온라인으로 대비되는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이버 닥터. 네. 네이버 닥터에는 의사들이 분명히 자신의 프로페셔널 테크닉을 알려주지만 차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점점 더 쌓이면 커먼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사가 메디컬 프랙티스만 해서 과연 자신의 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닌 형태가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지금의 의사들한테 어느 정도 컬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은 자기 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센스로. 근데 저는 제가 이미 그 프라이빗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5년에서 10년 안에 왓슨하고 진료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냐? 컬처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화를 가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전문직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우선 트레디셔널 모델, 기존의 메디컬 프랙티스만 하는 모델, 네트워크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PI라고 해서 뭐 리테일도 있고요. 간호사들이 의사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받고 프레스크립션을 줄 수 있는 형태들이 있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파라프로페셔널 모델은 기존의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질환이고 다이아그노시스고 기술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뭐 재활이라든지 의료 기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코스트 때문입니다. 파라프로페셔널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코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파고를 생각하면 노리지 모델이 되는데요. 우리 의사가 판단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기계에 집어넣었을 때 기계가 판단하는 형태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던 닥터들의 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모델도 됩니다. 커뮤니티 익스피리언스는 기존의 동네에서 굉장히 라인을 잘 잡는 간호사들, 일을 안 하시고 쉬시는 간호사들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된 인력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범용화된 지식들을 섭렵함으로써 일종의 뭐 파워 블로그라든지 포스팅을 많이 하는 포스팅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반인들이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신의 메디컬 프랙티스만으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잡 자체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앨런 마이어스라고 해서 SOP입니다. 피지션 엔터프레니어십, 그러니까 의사 창업가들의 모임을 운영하시는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의사시고요. 이분이 얘기한 게 의사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창업을 하게 하려면 의사들이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을 때 Entrepreneurship and Physician, Entrepreneurship and Medical Doctor 했을 때 대부분 미국 자료고 국내 자료는 거의 없어요. 국내 자료는 없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통계 지수나 어떤 식의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컬처의 변화입니다.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의 생각을 바꿀 것이냐. 우선 여기 이제 앨런 메이어스가 말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의사들은 항상 판단을 구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창업가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빌딩업 하거든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과 싸우고, 의사들이 확실성으로 싸우는 진료는 많지 않습니다. 25에서 35%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대부분은 uncertainty를 중심으로 질환을 진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의사다. 이것도 똑같이 창업가들도 굉장히 리스키하고 뭔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업가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사로는 창업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이어스를 핸들링할 수 있다. 그리고 패턴 리코그니션이 뛰어나다. 질문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엔터프레니어십에서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의사들이 창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창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패션을 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킹한다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의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보냈어요. 의대생들이.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안정적인 자리, 그래도 전문직이 낫지. 이 부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문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항상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우선은 엔터프레니얼 롤이 어디에 있느냐.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의사고요. 메디컬 마켓을 또 가장 잘 아는 것도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마켓,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요 롤 중에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요. 클리니컬 이슈 자체가 지금 이제 클리니컬 언맷 니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클리니컬 언맷 니즈가 프로블럼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의사 측에서든 뭐 간호사, 의료 인력에서 측이든 환자 측이든 환자의 보호자 측에서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들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런 10가지 팁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거꾸로 보면 아직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의사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이런 얘기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 전 세계가 의사들 창업이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의 창업을 유도할 것이냐. 과연 의사가 창업을 하면 유리하냐인데요. 제가 논문을 찾으니까 펀메드에 뜨던데요. 여기에서 이제 PMA는 존슨앤존스, 메드트로닉 같은 이제 대기업들의 메디컬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기업들이고요. 여기 제가 앞에 부분을 메소드를 뺐는데 17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80몇 년부터 2000년도까지 조사했을 때 메디컬 어드바이저, 메디컬 닥터가 같이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를 만들었을 때 11% 정도 더 존슨앤존스나 메드트로닉의 M&A라든지 라이센싱 아웃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4%라면 11%면 2배, 3배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증거로는 확실히 의사들이 창업을 하거나 의사들이 창업에 어떤 롤을 담당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는 논문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내냐는 건데요. 뭐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얘기긴 한데, 의사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뭐 5가지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리더십은 의사들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팀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자주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은 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컴퍼니 빌드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선은 뭐 열정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골 오리엔테이션은 의사들이 어찌 보면 계속 훈련받는 부분들이 하나인데요.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진단해야 된다는 골이 항상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지만 의사들이 기업가를 가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but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의사들이 창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그 메디칼 디바이스나 파마스티칼에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3배 정도는 논문은 나온 셈이고요. 제가 이 전반적인 슬라이드를 앞에서 얘기 드리면서 가장 중심으로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걸 것 같은데요. 의사들이 창업을 하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나 전 세계의 트렌드는 제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는 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선두자로 앞으로 나와서 창업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사를 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냈던 책들이고 이 책들이 의대에는 일부 들어가 있고요. 대학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책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책으로는 실패했는데 물론 제가 이걸로 수입을 내겠다라고 처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문제인 겁니다. 의사들이 창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퍼블릭에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시래요. 지금 미국의 조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퍼블릭으로 그냥 자기가 공공에 혼납하는 게 사업화가 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러면 모든 메디컬 이슈들을 다 사업화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디베이트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이 디베이트 자체가 의사가 창업가에 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못 이루어지고 얘기하는 거죠. 메디컬 이슈나 메디컬 프로블럼들을 사업화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와 옳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계속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가이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네거티브 가이드입니다. 포지티브 가이드를 하게 되면 길이 점점 좀 좁아지니까 네거티브 가이드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 보니 의사들 자체를 내가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줄었죠. 줄은다기보다 없었죠. 근데 의외로 제가 뭐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모 큰 병원장 선생님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뭐 제일 많은 건 이제 건물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안과 의사 선생님이 렌즈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 스파인에 들어가는 나사를 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 의사가 사업을 하면 네거티브를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뒤쪽에서 가리는 형태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과연 의사 창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라는 어떤 툴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엔 지금은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컬처를 좀 바꿔주는 것이 이번에 강의를 갔을 때도 느꼈을 때 대학과 대학원이 관문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걸 통해서 여기를 나와서 자기가 어떤 잡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비전이라든지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이게 바뀌지 않은 이상 나왔을 때 창업을 해라. 반강제적 유도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 반강제적 유도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창업가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대학 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컬처 자체가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내고 의사로서 어떤 산업을 해서 그걸 근데 또 의사가 산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메디칼 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의사가 모든 걸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셰프스 부총장 와이즈만 셰프스 부총장님이 이번에 저희 요즘화 캠퍼스 포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자면 CTO가 자기가 CEO까지 되고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의사 창업은 의사가 창업하고 창업가가 돼야 돼요. 물론 창업을 하는데 테크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창업가가 돼서 기업가가 되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제가 뭐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뵀을 때 정말 다른 영역이고 그 다른 영역을 이해하는 데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그 이제 매니지먼트라든지 비즈니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서 너 창업하면 후원금을 줄게 했을 때 창업을 하고 나서 성공 스토리가 없으면 다시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업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한테 과연 의사한테 이 모든 비즈니스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섹터에 적절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이 모든 툴을 배워야 된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가 2020년에 거의 트렌드가 모든 산업화가 될 텐데 그 산업화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릴 수 있거든요. 패스트 트랙으로 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두 섹터, 매니지먼트나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 스페셜리스트들과 기존의 메디컬 비즈니스, 메디컬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의사 창업의 매우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비전을 본다면 지금 의대생들의 교육 체계가 조금 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소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인문학으로 대부분은 이게 플러스 되는 학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별로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일종의 그냥 교육으로만 개념이 오지 이게 프랙티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실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더 가려면 해커톤을 아시죠? 대부분. 해커톤 형태의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 근데 이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몇 번 운영되다가 개인이 없다, 리절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 해커톤이나 교육이라는 건 5년에서 10년의 장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장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창업을 하게 하는데 주요 관점은 컬처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세 바퀴가 나왔죠. 컬처의 변화, 그리고 의사와 비즈니스 섹터에서 사람들이 만나볼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좀 더 롱텀으로 길을 볼 수 있는 의대생 교육까지. 의대생들하고 의사들을 만났을 때 잡에 대해서 한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메디컬 프랙티스, 조금 더 과장하면 제약회사, 요즘에 조금 더 가서 펀드 매니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한 100명 만나면 한두 명이긴 한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잡에 대해서 다양성을 좀 노출돼서 투명화해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의사 창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가 서로 우선은 투명하고 공개화된 잡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 그리고 다른 sek터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강제적으로 너랑 나랑 짝지어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라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롱텀으로 볼 수 있는 에듀케이션, 그리고 컬처 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무브먼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